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준비하는 강의는 영어는 비법이다. 서운중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강의는 영어는 비법이다. 그래서 서운중학교 3학년 영어 100점 맞은 시험지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방법은 서운중학교의 문법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문법 이육하고 소수령, 주관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비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영어과고 100점 맞은 시험지인데 100점 맞은 시험지라고 자랑할 건 없고요. 100점을 워낙 많이 만들어서 특목고에서도 영어 과목 두 과목을 동시에 만점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50점대 맞는 학생도 95점, 98점 만들거나 특목고 얘기죠. 100점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점수 올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아시죠? 대비인 거 대부분 특목고나 이쪽은 비밀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명단은 밝힐 수 없지만 특목고 학생 위주로 굉장히 많이 점수를 올려왔고요. 또 일반고 학생도 또 중학생들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빈칸 하나에 한 단어 쓸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문장의 스트럭처, 구조에 관한 얘기인데요. 명사가 왔고요. 주어죠. 주어가 왔고요. 그 다음에 삽입구를 왔고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패턴이 되겠고 동사가 여기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콤마 삽입구로 관계사절이 사용된 경우에 대한 장문이 출제된 거죠. 간단하게 보시면 허락한다, 평가하도록 호텔을 그리고 레스토랑을 그리고 어트랙션, 명소죠. 명소, 관광명소 원래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죠. 관광명소를 평가하도록 허락한다. 기초로 해서 뭐에 얼마나 잘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의문입니다. 얼마나 잘 그들이 그들의 필요성을 지원해 주는지에 기초해서 이런 얘기죠. 문장이 조금 길죠. 고의 난이도 정도의 되는 문장의 길이를 출제한 겁니다. 그럼 관계대명사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를 써야 되고 콤마가 찍혀 있기 때문에 대시나 와세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사물이기 때문에 그냥 which 쓰시면 되고요. 이 학생이 지금 두 가지로 고민했는데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를 D로 쓴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쓴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여행 리뷰 웹사이트인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쓴 거 맞고요. 그래서 괜찮은 문장인데 명사가 오고 관계대명사를 바로 쓰는 패턴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이 패턴을 바꿔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다, 뭐이다. 트래블 리뷰 웹사이트다.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쓴 거고요. 사실은 관계대명사 안 쓰고 어떻게만 쓸 수도 있냐면 이게 명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 동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래블 리뷰 웹사이트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여행 리뷰 웹사이트인 키즈케이션스는 허락한다. 그들이 평가하도록 호텔을 레스토랑을 그리고 관광 명소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제시문의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앞에 써서 끌고 나간 거. 이걸 썼더라도 사실 오답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관계대명사 사용한 거고 더 정확하게 다 맞아요. 문법적 요구 조건이. 그래서 이것도 써도 맞게 채점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술형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것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풀이를 봐보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훈련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만은 잘했어요. 모두 고르시오. 그 다음에 정답 2개다. 이렇게 풀 때 이런 부분을 놓치고 빈칸 하나에 한 단어 쓸 것. 소수형 문제고 정확히 쓰면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다 써봤어요. 다 써보고 넣어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사적용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부사적용법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에 뭐에 해당하는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시험을 보는 패턴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정확히 해가면서 조금 더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습관이고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른 것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것 하나는 그랬으니까 하나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녀가 말하는 것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녀는 나에게 물어봤다. 내 마지막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겠죠. 성이죠. 내 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이라고 쓰고
의문사라고 써도 되고 바로 의문사라고 써줘도 되죠. 예, 둘 다 되죠. 것이면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고 이렇게 표기를 정확히 수학 문제 풀듯이 문법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접수가 되게 생략됐고요. 네가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것이니까 관계대명사구나. 이다, 뭐이다, 이유이다.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다. 관계부사죠.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죠. 그녀가 떠났다 나를.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머 포인트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와세 용법이라든지 as의 용법이라든지 관계대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분사냐 동명사냐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해줬냐면요. what을 들어간 문장을 100개도 넘습니다. 100에서 200개 정도를 쫙 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쓰게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냐 무엇이냐. 그래서 다 구별을 하도록 짝짓기. 그러니까 문제만 이렇게 풀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문장을 주고 이것의 와시의 용법이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를 정확히 구별하고 또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뭐가 없냐 보호가 없구나 need의 목적어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와시냐 관계대명사 that 또 접속사 that과 구별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풀 수 있도록 다양한 패턴에 맞춰서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훈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본 패턴 하나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달, 반복 훈련을 해서 문법적 패턴을 몸에 숙달시키도록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던 것이죠. 올 때마다 매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제가 좀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시제 문제 중에서 시제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제 제한 조건. 완료 시제, 과거 시제가 주로 나왔는데 시제의 제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정확하게 걸린 거죠. 시제의 제한 조건. 진행형을 쓰면 안 되는 동사가 이번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시제 문제에서 100% 나옵니다. 예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디에서나 나오는 포인트고 뭐냐면 외울 때 이렇게 보여요. 사랑을 가지고 보고 듣고 닮았다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사랑하다라는 감정 동사, 가지다라는 소유 동사, 가지다 have라든지 여기서는 own이라는 동사도 소유하다니까 own,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에 속하다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belong to도 있죠. 소유 동사. 그다음에 보고 듣고 지각 동사죠. 보다 듣다 지각 동사. 그다음에 닮았다. 이것도 상태 동사입니다. resemble 닮다라는 동사. 그다음에 안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문법에서는 이것만 가지면 다 잡혀요. 사랑을 가지고 보고 듣고 닮았다라는 걸 안다. 진행형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찝어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제에서 예외 조건인데 쓰지 말아야 될 것죠. 진행형.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행형은 동작 동사만 진행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동작 동사가 아닌 인지, 상태, 소유, 감각 동사들은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게 하면 틀리지 않고 다 찝어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유해왔다 내 고양이를 2015년에 이렇게 쓰면 과거가 돼야 되는데 since는 이후로 쭉이니까 완료는 복합 시제라고 그래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동시에 품고 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하고는 쓸 수가 없고 현재만 나타내는 시제하고는 쓸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시제를 복합적으로 허용하게 하는 시간 부사와 완료 시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 진행형을 썼는데 안 된다는 거죠. 소유 동사니까. 그래서 틀린 거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온 거죠. when이죠. when이 바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부사예요. 과거 시제예요. 너 언제 거기 갔었니?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 거기 갔었니? when의 상대적 개념이 how long이에요. how long은 뭐죠?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영어를 공부해 왔니? 그래서 how long은 완료를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en은 보통 단순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이기 때문에 언제 너는 뉴욕에 갔었니? 그래서 when did you go to New York?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how long을 쓰면 how long have you been in New York? 이렇게 되겠죠. 또는 how long have you been 또는 have you stayed in New York. 그럼 얼마나 오래 너는 뉴욕에 있어 왔니? 이렇게 되겠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잡기가 어려웠을 거고 보통 own이라는 동사보다는 have 동사나 know 동사만을 쓰는데 이렇게 own이라는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possess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로 동의어로 이렇게 전개해서 펼쳐나가는 출제법인데 그 패턴을 살짝 사용한 것이죠. 포제스라는 단어까지 갔더라면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hen 물어봤고요. 단순 시제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en은 과거에도 쓰고 미래에도 쓰고 다 쓸 수 있어요. 단순 시제에 많이 씁니다. 됐고요. 그녀는 그를 작년은 과거인데 작년 이후로니까 작년은 과거 시제 거기다 이후로니까 현재 시제 합쳐서 복합 시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료에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도 완료 진행형 쓸 수 있는데 know가 인지동사 알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she has known을 써야 돼요. 진행형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다. 그래서 같이 잡았던 거죠. 됐고요. 이 부분도 잡혔고요. 그럼 여기는 완료 진행형을 써. play는 동작 동사 맞고요. 살다라는 동사도 동작 동사가 맞죠. 네. 그래서 피아노를 4시간 동안 쳐왔다. 이것도 완료 시제 맞죠? 나는 이 도시에 살아왔다. 내가 8살일 때부터 쭉. 이제 쭉이라는 표현을 쓰죠. 쭉을 왜 쓰냐면 현재까지 끌고 왔다는 표현으로 쭉을 써요. from을 쓰게 되면 뭐뭐로부터 보통 단순 시제 많이 쓰거든요. since를 쓰면 완료 시제를 많이 쓰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거고 3시간 동안이고 지금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죠. 이렇게 단순 시제인 과거가 맞냐? 완료 시제가 맞냐? 그리고 또 진행형을 쓸 수 있냐 없냐?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출제한 포인트고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학생들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어렵지 않은 문장인데 본문 교과서 그대로고요. 나중에 그는 갔습니다. 공부하러 아메리카 대학에. 그는 지금 여행합니다. 전 세계를. 그리고 말합니다. 10대들에게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요것은 이제 어떤 문장이냐면 직접화법이라고 그러죠. 이 직접화법을 뭐로 바꾸는 거냐면 간접화법으로 만드는 문제인데요. 이 직접화법, 간접화법을 모르더라도 그냥 장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말한다. 10대들에게. 그래서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거죠. 너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냥 주어가 근데 조심할 건 얘가 tells의 주어고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10대들이기 때문에 10대들이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믿으라고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you가 주어니까 yourself를 썼던 건데 여기서는 teenager가 나온 거니까 themselve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이걸 그대로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들한테 말합니다. 10대들이 그들 자신을 믿으라고. and 그대로 쓰고 이게 이제 부정명령문이잖아요. 투부정사로 쓰는 거죠. 원래 명령문은 투부정사로 전환하는 게 간접화법, 직접화법의 기본 패턴이거든요. He said to me, study hard. 그러면 he told me to study hard 또는 not to study hard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not을 쓰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병렬 관계, 패러럴리즘으로 쓴 거고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이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tell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으로 풀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화법, 직접화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근데 적용을 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you나 yourself로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 실수라고 그러는데 실수가 아니고요. 문법을 적용할 때 꼼꼼하게 적용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는 거기 간다. 그러면 he go there.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 es를 안 붙이잖아요. 이런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완전히 내 거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문법을 배운 적은 있지만 실수가 나오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죠.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이 조금 딸리는 거예요, 사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요. 대소문자 구분 생략하시고, 그러니까 소문자든 대문자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갈 단어로 알맞는 것은 공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써봤던 거죠. 근데 이건 쉽게 나온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as 나왔고요. 사실은 다음 중 as에 밑줄 치고 as의 용법이 보기와 같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다른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중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해야 어려운데 이거는 뭐 as에다가 어두워져 감에 따라 이거는 우리가 as도 한 100문제 이상을 보통 100개 이상을 준비를 해야지 좀 자기게 되거든요. 100개 이상을 쓰고 as에서 동등 비교다. 날씨가 어두워져 감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다.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유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거미가 그녀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는 와감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as의 뜻을 다 써가면서 정확히 as가 한 6개, 8개 보통 6개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기본적으로 많이 가면 7, 8개까지 가는데 6개 정도의 패턴을 정확히 대조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근데 as가 의외로 쉽게 사실은 나와서 더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애들이 많이 틀리고 100점이 더 빛날 텐데 그런 거고요. 자, 투부정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처음에 번사이드라는 그 단어는 코인은 이제 주조하다, 만들다, 동전을 만들다 해서 나온 거예요. 만들어졌습니다. 또 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사용되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이 독특한 스타일을. 그래서 투부정사의 목적,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적 용법. in ord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쓸 수 있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 정확히 때렸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안 썼는데 원래 써야 돼요.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감정이 나왔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사적 용법은 맞지만 원인이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 맞다. 그녀는 살았다. 90살이 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살아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결과. 그는 부자다. 그러한 비싼 차를 살 정도로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인 게 형용사죠. 형용사를 수식했으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이렇게 되죠. 그녀는 똑똑하다. 이게 형용사죠. 형용사를 수식하죠. 인하프가. 그래서 얘가 부사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정도로 충분히. 부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죠. 이 문제도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제가 지금 강의하거나 포인트 말씀드렸던 것은요. 유튜브라든지 제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에 이미 강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투부정사 용법을 확인하는 문제는 200문제가 넘게 나왔고요. 강의를 했고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투부정사에서 부사적 용법이 어렵고 이 부사적 용법이 6가지. 자, 부사적 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목적이냐, 결과냐, 원인이냐, 판단의 근거냐. 4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양보부사절로 쓰이는 경우,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그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를 200문제 넘게 연습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부 기본적으로 잘하고 하는데 예문을 하나 써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도 강의가 돼 있는 문제입니다. He bought a book to read in the train. 요거 강의 100%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요즘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증하고 얘기 드립니다. 그는 샀다 책을 기차에서 이거는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틀려가지고 바보니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쳤는데요. 왜 이게 틀렸냐면 이거 누구나 이렇게 풀잖아요. 읽을 책 그래서 형용사정법이잖아요. 읽을 책 그래서 형용사정법인데 이 학생이 이걸 형용사정법을 안 쓰고 부사정법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왜 부사정법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는 샀다 책을 기차에서 읽기 위해서. 기차에서 읽기 위해서니까 부사정법의 목적이잖아요. 라고 해서 문제를 풀고 자신의 논리를 펼쳤던 건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이 투부정사에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 이 목적어가 이 명사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식해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쓸 펜 그러면 a pen to write with. 종이 그러면 paper to write on. 전치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치사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책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it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it을 하나 넣으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는 샀다 책 한 권을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읽기 위해서 기차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때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섬세한 패턴에 의해서 달라지죠. 문법들이. 이런 패턴을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던 겁니다. 200문제 이상을. 그래서 완벽하게 실수가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험 범위를 안 가르치는 경우는 없어요. 다 가르치는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정확히 가르치고 학생이 실수가 안 나는 수준까지가 될 수 있도록 그 학생 패턴에 맞춰서 많은 문제를 제공하고 학생의 오답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강의해주고 그 오답 패턴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을 다시 또 많이 만들어서 문항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충분히 문항을 개발해서 또 많은 자료를 찾아서 학생한테 주면서 개별 관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글을 주고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얘기를 단어를 주고 토마스 에디슨은 태어났다 이날에 여기에서 그다음에 과거 시제도 다 바이오그래피죠. 바이오그래피 정기 글의 타입인데요. 어떤 글의 종류냐 할 때 바이오그래피다. 이것도 이번에 나왔죠. 오토바이오그래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자서전이고요. 이건 정기고 이런 단어 들어갔다 그러나 중퇴했다. 드랍 아웃 오브 스쿨 그러면 학교를 중퇴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빼고 쓴 겁니다. 몇 달 후에 그는 죽었다 이날에 이렇게 되겠죠. 10월에 그러면 인인데 10월 18일이니까 오늘 쓴 거고 정확히 썼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토마스 에디슨 여기 현재이기 때문에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특별했던 것은 여기가 과거였다면 다 과거로 써야 되는 거죠. 여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 특별한 것은 그가 이건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써야죠. 그가 발명했다는 거다. 1000개 이상의 물건을 만들었던 삶을 더 좋게 세상을 위해서 놀라운 거죠. 발명품 인벤션 팩토리라고 그러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인벤션 팩토리라고 그가 불렀던 그의 연구실, 실험실 아니죠. 공장. 그는 팩토리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공장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대화가 완성되도록 소술하시오. 2점짜리인데 빈칸 하나에 한 단어씩 쓰시오니까 하나, 둘, 셋, 네 단어로 완성하라는 것이고 너가 그렸니 이 그림을 그가 이 그림을 그렸나요? 그는 단지 6살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가 이것을 그렸어 라고 그랬죠. 이것을 그렸어야 되고 있을 써도 됩니다. 그것을 그렸어 라고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he painted라는 과거죠. 과거의 사실인데 이 동사를 강조하려니까 강조의 do를 쓴 거죠. 그래서 과거형 써주고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패턴 I do love you, I do hate you 라는 강조의 두 표현인데 어렵지 않은 표현이죠. 이거는 거의 다 맞췄을 겁니다. 네. 두두두두 하고 외우는 거죠. 우리가. 자, 마지막 문제 소수형 5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꽤 나와서 2개 정도는 학생들이 충분히 틀릴만한 난이도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도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가지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또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예측되는 애들이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2개에서 3개가량 내거든요. 한두 개 내면 찍어서도 맞추니까 2-3개 정도를 내거든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또 모든 시험 문제는 다 이렇게 킬러 문항들을 내거든요. 이 킬러 문항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그게 100점을 만드냐 아니냐고 100점이라는 것은 이 수준에서 출제했을 때 맞은 학생은 한 단계나 2단계 또는 3단계까지 위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00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이번에 100점 맞은 친구는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 의사,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탭스 전문반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탭스가 지금 측정을 해보면 900점이 넘는 걸로 나와요. 모의사상에서 930, 40 요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원외고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영어 실력을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좋았지만 다듬고 가다듬고 깎아서 지금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전에 탭스 95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고 이 목표는 중간기말고사 이제 4번이 있는데 다 100점 맞아서 400점 만들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400을 만들고.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뭐 평균이 99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서울대, 의대 가고 법학과 가고 이런 학생들 엄청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건 뭐 실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재미가 또 있죠.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인데요. 자연스럽지 않은 3개의 문장을 골라라. 이렇게 9점인데 요거 한 박스에서 9점이 날아가는 거 굉장히 강도 높게 출제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쉽죠?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청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절의 주어 슈드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슈드 원형 쓰거나
아니면 그냥 원형 쓰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be를 쓰거나 should be를 써야 되죠. 이 문제는 좀 더 재밌게 출제하려면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특목고에서 많이 출제하죠. suggest는 뻔해요. should 원형밖에 안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아마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제시하다 해서 may나 과거형일 때는 might를 써가지고 동사 원형을 써서 should 원형하고 상대적 개념으로 출제되는 거, 이것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개념도 출제가 돼요. 이런 개념도. 그다음에 이제 insist 문제는 너무나 대원해거나 뭐 이하해거나 다 이렇게 다 출제를 하죠. insist를 쓰면요, 그녀는 주장했다. 그녀의 브라더가 더 신중, 요게 was 써도 괜찮아요. 신중하다고 주장했다가 되고요. had been 써도 돼요. 그러면 신중했었다고 주장하다가 되고요. 요거는 사실성을 주장하는 거죠. 뭐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성. 우리가 should 원형을 쓰는 것은 사실성이 아닌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당위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럴 때만 should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브라더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제시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sist를 쓰면 다르다는 거죠. 두 갈래로 다 나와요.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도 되고 뭐뭐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내 동생은 굉장히 신중해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목고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목고나 강남권, 내신, 세화여고나 상문고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죠.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봤고요. 너무나 중요하게 내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나왔죠, 이번에. 자, 여기서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이것은. 아침을 건너뛰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니까 is죠. 블랙퍼스트에 s도 안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 바보. 이렇게 된 거죠. enjoy 동명사,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여기는 조금 까다롭죠. things가 주어냐, buying이 주어냐인데 used things는 당연히 buying이 목적어죠. 그래서 동명사 구, 투부정사 구, 구나 절은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is가 되겠고 여기도 away니까 당연히 단수라는 거 힌트가 주어지죠. 돈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끝났죠. 그 다음에 나는 소개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을. 그리고 콤마 관계대명사 아까 who나 which, 사람, 삶을 구분해 쓰는 거 나왔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영국 출신이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he나 she로 쓰면 되겠죠. he나 she. 그리고 그나 그녀는 영국 출신이다. 이렇게 계속적 용법, 접사 플러스 대명사 쓰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난이도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다 맞게 쓴 거예요. is 쓴 거고, 그다음에 suggest 쓴 거고, that 쓰고, should be 있었죠. should까지 써도 되고, should 빼고 be를 써도 되고 이렇게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당연히 맞을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지는 아니었고요.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지만, 네, 기본 실력이 워낙 튼튼하고 또 내신 기간 동안에 출제되는 포인트 중심으로 완벽한 100개, 200개의 문장들을 해석을 했고, 또 학교별 시험지도 한 20회 이상을 풀었거든요. 학교별 시험지도 한 20회 이상을 풀었는데 보통 한 15회 정도, 20회 정도에서 15회 정도는 다 100점을 맞았죠. 그래서 이미 실수만 안 한다면 100점을 맞을 걸로 예측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실수 없이 당연히 만점을 맞아서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